강남 세브란스병원 뇌종양 수술 연평균 400건, 그중 3분의 1, 두개저 수술. 저희가 한 해 뇌종양 수술만 400건을 했을 때 그중에 두개저 수술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온갖 신체 조절 기능이 들어있는 뇌에 종양이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하물며 뇌종양을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깊숙한 곳에 생긴 것을 없애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골치가 아플까?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길고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뇌 종양을 2년 동안 세부 분야 수련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국내에 이거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개저 수술 분야에서 특히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을 보면 도전 정신과 사명감 넘치는 의사 선생님들이 유독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모이는 것일까?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두개저 수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양 제거하는 거는 정말 월등히 잘 제거를 하는 것 같고, 후유증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월등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10명 중에 한 6, 7분은 만족해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리 없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두개저 수술 분야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일구어온 과정을 따라가 보자. 예전에 퇴임하신 이규성 선생님이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는 그때가 1990년도였는데 두개저 수술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도 없고 사람들이 잘 몰랐고 그 위치에 생기면 다 죽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규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국에서 연수도 하시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그동안 노하우가 쌓였고, 그리고 이제 후배분들한테 그 본인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두개저 수술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이규성 교수의 뒤를 이어 현재는 박현호 교수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두개저 수술 분야를 이끌고 있다. 전공의 4년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 세부 전문 분야 수련 2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로서 하게 됐고, 그 부분은 뇌종양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추가로 2년 동안 이규성 선생님 밑에서 두개저 수술 부분만 이제 수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 2년이 끝난 뒤에 이규성 선생님께서 추가로 프랑스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개저 외과의인 세바스찬 프로이시한테 가서 더 배우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 2년 동안 단순 참관 수련이 아닌 임상 수련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배웠던 거는 종양도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하면서 후유증은 아예 없는 걸로, 그래서 이제 후유증 부분에 있어서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두개저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자르고 뇌를 잡아당기는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의 발달로 눈이나 코, 귀 등을 통해 종양에 접근한다. 이 때문에 현대의 두개저 수술은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인데, 다학제적 접근과 협진이 잘 되기로 유명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두개저 수술을 하려면은 뇌 부분뿐만이 아니라 귀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코랑 연관이 있으면은 코에 따른 코의 이비인후과, 그리고 수술 후에 피치 못하게 생긴 후유증에 대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성형외과, 그리고 종양이 남았을 때 그거를 어떤 방사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뇌에 생기는 악성적인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잘해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암 치료를 맡아줄 수 있는 종양내과 등의 이렇게 팀으로 일을 해야, 다학제로 일을 해야 이제 질환을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
두개조 수술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있는 저희 수술방 간호사들, 그다음에 병동 간호사들, 수술 보조해주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사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 잘 되는 수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팀으로 움직여야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종양이 항상 생기는 부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접근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고도의 술기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하는 분야가 뇌종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치료법이 없기에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는 분야가 뇌종양, 특히 두개조 수술이다. 박현우 교수는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논문이 2021년 북미 두개조 학회에서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희 안면 감각신경이 세 가닥입니다. 세 가닥인데 한 가닥은 눈 주변으로 가고, 한 가닥은 코 주변으로 가고, 한 가닥은 입 주변으로 갑니다. 그 다발이 세 개여서 저희가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통증이 생기면 3차 신경통이라고 하고, 제가 썼던 논문이 국내에서 강남 세브란스 데이터를 갖고 썼던 논문인데요. 두개조 내에 생기는 뇌수막종에 의해서 이제 3차 신경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약을 쓰다가 안 되면은 방사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방사선 수술을 하지 않고 후유증이 많이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면은 방사선 수술보다 월등히 3차 신경통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좋더라라고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환자분들도 크게 후유증이 남거나 그렇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3차 신경통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환자분들을 뵀을 때 거의 죽고 싶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드리고 좋아지면은 굉장히 다들 행복해 하십니다. 박현우 교수는 종양을 제거하는 것과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병원 밖을 나서도 환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양을 많이 제거하다 보면은 후유증이 그만큼 남을 수가 있는 거고, 종양을 덜 제거하게 되면 후유증은 덜 남지만 이제 빨리 재발하게 됩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후유증을 남기면은 그 후유증을 평생 떠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17살짜리 중학생이었는데요. 저희가 청각신경에 생기는 양성종양이 있습니다. 청신경 초종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그게 종양 내부에서 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왔었고, 대개 보면은 청신경 초종 수술하면은 청력은 거의 95% 이상 잃고, 운이 안 좋으면은 이제 안면신경 마비까지 생기는 굉장히 고난이도로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술입니다.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면신경 살린 건 당연하고 청력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뇌의 가장 깊숙한 부분, 이전에는 모두가 포기했던 부위의 종양을 제거하면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무거운 사명감으로 도전하는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두개조 수술 발전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이 되리라 기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Bonjour, je suis le chirurgien de la base du crâne. J'étais formé par Sébastien Forish à Paris en France pendant 12 ans. 더는 못하겠어요.